네, 우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는 제가 중심 섹터는 이미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건설 건자재, 중국 내수 유통,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서울시장 선거, 내년 2022년 3월달에 대선, 그러니까 정책 연골고리, 이 정책 연골고리에는 건설, 건자재, SOC도 들어가고 5G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PO 연골고리에 롯데그룹, 이렇게 이게 중심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전체 8개, 10개 안에서 8개를 이 종목 안에서 집중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IT 순환은 주변으로 봅니다. 바이오나 여기에 여러분들 수소차니 전기차니 2차전지 하나도 없어요. 항원 관련 하나도 없어요. 이미 작년에 무지먹지 급등시킨 거는 다 뺐습니다. 현대차 거버넌스도 없어요. 중심에. 녹십자 거버넌스도 없고요. SK그룹 거버넌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 종목이 뭐고 주변 종목이 뭔지 이것부터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가성비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조정 코스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지그재그 파동. 이 지그재그 파동은 2, 3개월 조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 애플카 한번 기스나서 다시 가니까 5월달 이후 봐요. 그러니까 크게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솔루션 작년에 안 하고 하나 시스템 했는데 하나솔루션 다시 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5개월 걸렸어요. 5개월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2, 3개월을 한 호흡으로 봐요. 그래서 한 호흡에서 지지하고 다시 가면 좋은데 또 한 호흡으로 연장될 때는 이게 6개월 가요. 그 다음에 121선까지 조정하는 그래프들 있죠. 이거는 바닥 잡는데 6개월, 대반등 주는데 1년 가요. 1년. 1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뭐 진단키트니 관련된 뭐 이 금년도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아니 IT를 왜 주변으로 보냐. 1등인 삼성전자 주구장창 때리잖아요. 외국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IT는 주변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 움직일 때 SK하이닉스, 카카오 9개를 합쳐서 보고 삼성전자 오늘 둘 다 올리잖아요. 19개를 합쳐서 봅니다. 이거는 같은 그림 올라왔네. 제가 다른 그림 올려야 되는데 똑같은 그림 올렸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꾸 매크로 분석을 하시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박사학위를 받거나 석사 이상 박사 어떤 전공 분야의 경제학 그 다음에 매크로 분석에 기본적인 10년 이상 노하우가 있지 않는 한 저는 매크로 분석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분이 그 파월 의장 그 임기가 언제 마감되나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하고 주식시장은 상관없어요. 괜히 짐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 뭐 금리가 어떻든 뭐 매크로 분석을 막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그 어널리스트들이나 리서치 센터에서 매크로 분석 탑다운 방식을 하잖아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보다 내공 적은 사람들 많아요. 무슨 얘기냐? 10년 20년 돼갖고 심지어 리서치 센터장 이론으로 그 집중해서 이론에 뛰어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실전 투자 호흡은 이론하고 다릅니다. 내 돈 꼬나 박아서
그거 갖고 투자 여행을 해서 어느 목표 단가까지 갖고 가는 그 여정하고 매크로 분석해서 금리가 어떻든 뭐 유가가 어떠니 이런 거하고 해서의 판단하고는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톱다운 방식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 20년 걸립니다. 10년 갖고도 안 돼요. 또 20년 하셨어요. 실전하고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오히려 처음 오신 분들은 괜히 유튜브에 여기저기 매크로 분석 멋있잖아요. 전체 세상을 얘기하고 막 스토리텔링 얘기하고 그거보다 우리가 최근에 구글링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종목을 딱 3개 설정해 갖고 그 종목을 실적이라든지 주주 구성이라든지 매출의 변화라든지 사업 업력이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지 이런 걸 뒤져갖고 노트에다가 그 공부하시는 게 실전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버텀업으로 가세요. 실전 투자자는 톱다운 방식 마치 제가 그래서 어쩌라고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그 증권 경제 방송에 보험 광고 같이 뭐 암 보험 먼저 들어야 된다. 치매 보험 먼저 들어야 된다. 돈이 많으면 다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걱정을 안 하죠.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자꾸 실전에서 내려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와 연관된 그 종목을 찾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월 의장 임기가 언제냐? 1년 남으셨습니다. 2022년 1월. 그런데 시장의 중심은 이분은 다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이제 이분 저는 뭐라고 떠들든 무시합니다. 그냥 짱돌 얘기만 안 하면 돼요. 테이퍼링 하겠다. 근데 시장의 중심은 자넷 앨런으로 갔거든요. 재무부 장관. 그리고 이분은 연임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넷 앨런이라는 분이 이분이 연임이 안 되면 또 여성분이 나와요. 후임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요. 오히려 제넷 앨런이 막을 거다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연준이 의장의 발언, 미국 시장 유동성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미국 시장을 전략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재료보다는 이거가 나온 다음에 삼성전자 갖고 우리 알고리즘 매매가 어떤 짓 하나 저는 그게 더 현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요 1월 여기 딱 보시면 13,000을 깼던 때가 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월 1일 날이 험악했지 않습니까? 그때 옵션 매매 딱 하신 분은 상방으로 돌립니다 라고 400 종합주까지 3,000 여기서 돌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는 잘 안 빠질 거예요. 옵션 만기일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에너지를 청산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금요일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시장의 권력은 연준이 파월 의장보다는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재정정책의 속도 이게 앞으로 시장을 결정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동돼서는 오히려 이런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성장,
금리, 이것도 매크로 분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인플레이션, 성장, 구리 이런 거보다 이것 때문에 나는 풍산을 살 거냐, 오히려 버텀업에서는 이거를 고민합니다. 근데 결론, 풍산 안 삽니다. 풍산 매매하는 것보다 더 가성비 좋은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왜? 구리 가격이 더블이 났어요. 구리 가격이요. 여러분들 3월달 저점이 8,000불 넘어서부터는 작년 12월부터 좀 넘기 시작합니다. 8,000불.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막 8,200 막 올라가지만 바닥에서 이미 더블 올랐고, 이 8,000불 단에서의 상승률은 이 10년 그래프를 보시면 윗상단이 너무 가까이서 한 10%에서 15%만 올라도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리가 10년 전 고점을 돌파하고 막 성장률에 뭐 중국 성장률 1대1로 막 이러한 에너지가 나오면 풍산을 사겠지만, 풍산 보세요. 제가 십자 딱 표시한 게 이게 12월 7일이더라고요. 3만원부터 가성비가 없어요. 3만원부터. 위로 10%, 아래로 10%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구리, 그 다음에 성장의 시대, 이런 걸로 투자를, 종목을 버텀업으로 찾아서 풍산이나 고려아연 딱 나오는데 사겠냐? 이거보다 더 가성비 좋은 게 IT에서 더 많아요. 그래서 안 할래요. 풍산은 언제 하느냐? 2만 7, 8천 원만 할래요. 3만 2, 3천 원은 때릴래요. 그런 정도 에너지밖에 안 봅니다. 고려아연이 대장이거든요. 풍산보다. 고려아연은 저기 45만원만 가면 왼수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볼래요. 구리 가격, 원자재, 그럼 중국이 성장정책 1대1로 이런 에너지들. 그래서 나는 고려아연을 살 거냐, 뭐 살 거냐, 풍산을 할 거냐, 안 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건설 건자재 사든지 IT 부품단에서 제2의 SF 반도체 같은 거를 사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톱다운 방식의 미국의 금리 동향, 뭐 10년짜리 국고채, 결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 에너지를 집중하고 하는 노력보다 종목 구글링에 더 집중하시죠. 지금 살아있는 에너지 중에 상대 속도라든지 어떤 게 순환이 더 빠를까, 이런 것들. 그래서 중심에서 싸우십시오. 중심에서. 지금 에너지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중심 쪽에서 제가 예를 들어 건설, 건자재, 정부의 그 IPO 연결고리 이런 것들. 그런데 반도체를 주변으로 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로 바꿀 때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럼 반도체 연결고리도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오른 가장 결정적인 뉴스가 이거라고 봅니다. 구정 동안 반도체 쪽에서 수출이 69%나 껑충 증가했다. 근데 이게 구정 연휴 기간 동안 밀어내기라면요. 그럼 구정 지나서 3월달까지도 계속 늘어나야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자동차는 100% 증가했어요. 반도체는 60% 증가했는데 자동차는 더블이 갔다고요. 증가했어요. 더블. 수출이요. 근데 자동차 갑니까? 조정하잖아요. 왜? 애플가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서. 등등.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는 저는 언제 중요하게 보냐면요. 여기 아까 오전장에도 브리핑했지만 3월 3일이 양회입니다.
이 중국 에너지. 양의 이후에 누구한테 물어볼래요? SMIC한테 물어볼래요? ZTE한테 물어볼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반도체 부품단의 상대 속도나 SMIC하고 ZTE한테 물어본다.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버텀의 대장주를 찾습니다. 그 대장주가 어떤 에너지를 전개하는지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정책 관련주는 또 3월 4일 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3월 4일 이제 서울시장 야권에서 대선 후보,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전출되면 야권 단일화가 되는지 요게 또 핵심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주에서 보세요. 지금 SF 반도체 오늘 한 20-30% 잘 파셨습니까? 나머지는 9,000원 오면 또 20-30% 파십시오. 그래서 500원 단위로 팔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SF 반도체 파신 분은 IT에서 순환해도 좋고 특수건설이나 KT썬말이나 그 정책 연결고리에 가덕도 연결고리라든지 SOC로 가도 좋습니다. SF 반도체도 이게 시스템 반도체로 여러분들한테 DB하이텍, 네페스, 원익, IPS 끝낸 다음에 세력주로 이동해드린 종목입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보유자 영역입니다. 8,000원부터는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거 판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반도체 장비나 시스템 반도체나 여기에 또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핸드폰 쪽인지 차량용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인지 OLED 쪽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작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우리가 제일 집중했던 DB하이텍, 원익 IPS 요새 입도 뻥끗 안 해요. 왜 입도 뻥끗 안 합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리고 지금은 조종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3D 랜드 촬영 반도체 중에 그동안 지그재그로 조종했던 테스가 오늘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를 아까 여러분들 이 중심과 주변의 조종 과정에서 이 그림을 같이 비교해 봐요. 이 그림. 지수함수로 급등시켜 놓고 지그재그 조종. IT도 작년 7월달 고점 찍은 거 있고 9월달 고점 찍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여전히 조종하고 있는 거 있고 120 근처까지 하락 조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파동 한번 봐요. 여러분들 테마주 중에 옆에 그래프를 하나 띄워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이 그림의 의미를 여러분들 실전에서 한번 그려봐요. IT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보세요. 시스템 반도체. 오늘 가장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F 반도체 잘하면 상한가 들어가겠네요. 9,000원대 들어왔습니다. 한 4-50% 파세요. 팔아갖고 이동 안 돼. 나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네페스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까? 네페스는 어때요? 얘는 꼭지가 이미 이때 찍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1월 11일. 그리고 지금은 지그재그잖아요. 네페스 보세요. 또 DB하이텍도 보세요. DB하이텍도 작년도 12월 달에 대장주들이었습니다. 다들 DB하이텍 122선 35,000원 단 35,000원 단. 네페스는요. 네페스는 우리가 집중할 때 얼마예요? 28,000원과 3만원 단.
네페스는 120 밑에서 28,000원과 3만원대 사놓고 4만원 선 딱 꺼놓고 지금은 지그재그예요. 이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SFA 반도체가 요게 2월달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대 속도예요. 원익 아이피스 DB하이텍 갈 때는 얘는 5,000원에서 찌글찌글이었어요. 그리고 걔네들 대장이 찌글찌글 거리니까 얘가 후발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것도 찾으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할 거와 안 할 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테스가 좀 치고 올라옵니다. 테스. 얘 언제 고점 나왔어요? 작년 11월 달에 고점 나와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그재그 했습니까? 감각적으로는 오늘 트레이딩 감각으로 따라붙으면 이 테스 따라붙는 거예요. 한 1,000만에서 2,000만원 트레이딩 감각으로. 아니면 이 중에서 아직까지 못 간 것들, 오전적인 누가 어떤 분이 미코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미코 같은 거, 미코 아직까지 이거는 저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AD 테크놀로지나 SNS타가 비슷해요. 아직 못 갔어요. 이런 거를 사놓고 이건 순환을 노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인텍플러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SF 반도체 인텍플러스는 보유자 영역이고 잘 파십시오라고 해드렸어요. 그럼 IT에서도 순환 종목이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주도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삼성전자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언제 들어올까요? 외국인들 이 삼성전자 매수 에너지가 언제쯤 들어올까요? 이거를 계속 시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12월 7일부터 카운팅해 가면서요. 그리고 얘는 뭐 갖고 판단한다? 노상 옵션 시장이나 파생 시장의 에너지 갖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시장을 읽을 때 그 중심 종목이 뭔가, 내 포트에 어떤 쪽을 집중을 할 건가, 이거를 결정할 때 제가 항상 중심에 집중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드립니다. 중심하고 주변의 차이가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갖고 계신 종목이 중심인지 주변인지 그거를 판단이 안 쓰면 저한테 질문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거가 저는 주변을 얘기하는데 본인은 중심으로 알아듣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주변입니다. 중심입니다. 이렇게 꼭, 그리고 억 단위 이상 집중하십시오. 이런 게 중심입니다. 근데 그 중심의 시가에 네이버나 카카오 다 팔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중심 종목 카카오 오늘 50만원 가서요. 여러분들한테 작년도에 저 시가 1등부터 20등 중에 딱 두 가지만 설정해 드렸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딴 거는 다 팔아라. 가성비 없다. 그 중에 카카오를 오늘부로 다 파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카카오 게임즈로 가시든지, 이제 네이버는 70%까지, 그리고 얘도 40만원 넘어가면 다 파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생명 지금 거버넌스인데 2달 동안은 주변이에요. 누누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걸 왜 50% 늘려요? 20-30%면 됩니다. 그리고 2-3달 동안은 건설 건자재라든지 유통 소비주라든지 내수주 하세요. 내수주. 그리고 4월달 지나서 4월 말이 기점입니다. 삼성그룹 집중은요, 4월 말에 삼성생명 그 대주주
이건희 회장님 지분이 어떻게 빠지나 그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올립니다. 그쪽은 결과물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바닥 따지기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만원 하단 9만원 상단 그 안에서만 놓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농심으로 가시든지요. 뭐 우리 지금 얘기하잖아요. 넥슨시티,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아니면 이 재생의학 쪽에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자료 만들어 드렸는데 요런 질문을 하신 분 계십니다. 이것도 전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재생의학 줄기세포 그러니까 우주항공 이벤트 같죠. 이 바닥에서 또 약간 좀 센 애들 있죠. 제가 센 애들이라는 거는 부티크 아닙니다. 상품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우주항공 테마같이 거버넌스로. 그래서 이 고령화 헬스케어 쪽에 뉴트리, 비피드, HL 사이언스, 노바렉스 중에 이 종목들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중심 아직 아니에요. 주변입니다. 여기도 보면 재생의학, 줄기세포, 원격진료, 민영화 이거 대선용입니다. 대선용. 이게 대선용이지 그 서울시장 선거 연결고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를 찍어드렸어요. 이미. 재생의학, 줄기세포, 호텔, 의료식, 호텔, 병원 그리고 차 병원이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분당 차병원 주변을 한번 가보시면 전에 그 제자가 올려드린 지도도 하나 올려드렸죠. 메디포스트는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이 가서 4만원대 팔아갖고 그걸 18,000원대 차바이오텍으로 이동하라고까지도 얘기해드렸습니다. 이게 재생의학,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이게 다 하나의 우주항공 테마같이 그 ETF도 만들고 그린 뉴딜 같이 뭐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쪽을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들 중에 예를 들어서 친중파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이 롯데그룹이 있어요. 네이버가 있고요. 롯데그룹하고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일본에서 원격진료를 라인 계열사를 통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트리 비피더 이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그 매출단의 증가율 종목 선정은 다 좋아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하는 거. 그러나 전 딱 하나 선택한다면 뭐 노바렉스 하나 선택할까? 근데 이쪽에서 우리가 대장은 이미 차바이오텍하고 CMG 제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확산을 안 시킬 뿐입니다. 이게 다 그 코로나가 만든 건강 이게 내수 유통 소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헬스케어 이런 것들 중에 이쪽을 체크하는데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DM이라든지 심지어는 미래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 뺀다고 그랬습니다. 한 5월달 지나서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도 여기서 약간 수술용 로봇이라든지요 기계, 인공지능, AI 요런 쪽은요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팔로우 더 맨으로 체크해 드린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는 말할까 설계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쿠팡은 손종이라는 설계자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급이 약해요. 그리고 센 애들이 다 건설 건자재를 붙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미래컴퍼니 빠져나와라까지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각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KTIS에 대한 질문하신데 4,000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KTIS 이런 것들은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월봉으로. 그러니까 이 KTIS라는 종목은 제가 1억 2천원 단에 사놓고 4천원 돌파할 때까지 1억 투자한 거 더블 될 때까지 질문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개별 종목들 그 게임에서 수익금 나온 거면 다 KTIS나 동전주에 동양철강 가서 묻어두라고 그럽니다. 이 KTIS 얘가 뭔데? KT 계열사 얘 월봉으로 몇 개월 뺐나 한번 보세요. 이거 1대1 한번 맞춰보자고요. 57개월 뺐습니다. 57개월. 그리고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한 1년 지났네요. 12개월. 12개월. 그럴 때 저는 얘 떨어진 게 반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떨어진 거에 반. 5,000원이네요. 5,000원. 지금 KTIS부터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KTCS는 좀 이따 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4,000원을 넘어야 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5,000원과 7,000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매각한다 쪽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팔 것 같아요. 그 구조조정을 이유로요. 앞으로 KT 계열사의 구조조정 어디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월봉으로 KTH 같은 각도가 나와야 그 정합판 키는 겁니다. KTH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얘도 기간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몇 개월 뺐어요. 얘도 한 어이고 이거 잘못 계산했다. 얘는 61개월을 뺐습니다. KTH가요. 61개월 뺀 거를 쿠팡 덕분에 떨어진 거에 몇 개월 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61개월 뺀 거 지금 2달 만에 어디까지 지금 얘가 그 가격대 옵니까? 2015년도 4월달 수준까지 옵니다. 그럼 몇 년 전 가격을 지금 2달 만에 회복하는 겁니까? 2015년 4월이니까 한 6년 만에 이 가격대를 구경합니다. KTIS도 이런 그림 나올 때까지 가만 계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KTCS도 그러니까 KT 계열사가 저는 대선까지 제가 그 KT 계열사로만으로도 집중하셔도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앞자리 4자 바뀔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KTCS KTCS도 이 4자 바뀔 때까지 앞자리 3도 아닙니다. 얘는 둘 다 KTIS, KTCS 4,000원 돌파 때 정합판 킨다. 그때까지는 트레이딩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KT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 종목당 10억씩 살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하나 남았다고 하지.
한 종목당 10억씩 그 큰 몇백억씩 하시는 분들, 고액 자산가들, 전에 한국전력 21,000원대 제가 한 종목당 10억씩 사드려갖고 3만원 도파할 때까지 묻어두겠습니다. 한 게 생각보다 빨라서 한번 챙겨드린 적 있다고 그랬죠. KT는 저는 4자 볼 때까지 매매 안 할 겁니다. 사놓고 묻어둘 거예요. 1년 걸리든 3년 걸리든. 이런 종목들은 이런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는 분들은 이거 내공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매달 100만원씩 50만원씩 적금으로 삼성전자 넣지 마세요. 적립식 삼성전자 갖고 최고의 수익률 20, 3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는 더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아시라고요. 그러면 얘 모멘텀 못 가요. 정보통신법으로 외국인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한도가. 그게 풀릴 겁니다. 그때까지 들고 가면 보세요. 이거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 주한미군 전작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러한 상황도 같이 연계해서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KT는 3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3만원 아래에서는 사 모으세요. 그 3만원 이상부터는 이제 사지 말고 거치식으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 사진 걸로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요렇게 또 KT를 전략을 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이라는 종목을 질문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시면 선의 월봉의 각도 보세요. 벌써 얘는 망가진 그래프입니다. 저는 그냥 그 각도 에너지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각도 에너지만 보라는 의미가 뭐야? 얘는 이때 판단 2020년 1월 요때 작년도 상반기에 벌써 쌍봉 치고 끝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45도 하락각도잖아요. 이거 바닥 언젠데 이번 3월에서 5월 달에 살아남는지 볼게요. 뭘 살아남는지 보는데 그럴 때 이 기업에 갖다 해서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등 내놔 볼게요. 그래갖고 뭔가 시장에서 이상징후 보이는 거 있죠. 매출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각도가 계속 흘러내려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2,900원짜리를 사셨는데 지금 이거 왜 빠집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단하는데 월봉의 에너지를 보면 얘는 벌써 작년도 6월 달에 게임 땡친 종목입니다. 그러면 얘가 구글링 하면 뭔가 전환사채가 있든지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구글링을 한번 해드릴게요. 장 끝나고 내일 보시죠. 서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글링 지금 시간이 안 돼갖고 YN텍 요거는 구글링을 해봐야겠습니다. 벌써 작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항상 한 봉우리를 똑같이 치는데 무너질 때 21선이 꺾일 때 벌써 얘는 언제 판단할 4,000원 붕괴 때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첨보를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요. 뭐 에코브를 BM 들어갔다고 그래. 무슨 누가 뭐 이런 종목 저는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첨보 1년 동안 매매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실적단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거나 저 쌍봉 찍었잖아요. 122선 얘 시작 월봉 보세요. 월봉 어마무시하게 올린 종목들입니다. 첨가제 관련돼 갖고요. 이런 종목들이 첨보, 에코프로비에 이런 것들 2020년과 현재까지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옆에도 안 가요, 이런 걸.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조종했다고 해도 안 들어가요. 조종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얘는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런 것들은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오히려 이거 뒤집은 그래프를 찾아요. 여러분들 첨보를 뒤집어 108 까꾸로 보는 종목. 이 첨보를 뒤집어서 보는 종목이 뭐가 될까요? 그게 농심입니다. 농심 108 이거 뒤집어 보세요. 똑같이 뒤집어 보는 그래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편하게 한 1억 정도 사놓고 제2의 KCC 같이 되라. 한일현대시멘트. 우리가 한일현대시멘트를 언제부터 해드렸습니까? 현대건설은 3만원 초입. 한일현대시멘트는 언제부터? 25,000원부터 시작을 건 겁니다. 중심 종목으로. 그리고 지금 한번 때렸다가 다시 사드렸죠. 파도타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 전략과 그 다음에 월봉의 호흡으로 금년도 중심 종목으로 KCC와 같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 겁니다. 최고 회피한 게 7만원입니다. 최고 회피한 게 6만원과 7만원 목표로 계속 핸들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심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중심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지 주변도 이미 급등한 거 지금 SF 반도체 가지 마세요. 오늘 한 40~50%까지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중에 아직 못 간 거라든지 이런 걸로 순환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딱 보시면 중심은 뭐요? 건설 건자재 정책 관련주입니다. SOC. 그리고 롯데렌탈이 IPO가 결정됐습니다. 10월달 10월달로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면 상당히 아직도 10월달은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롯데그룹 주가들 호흡을 거기에 좀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종목들 데드라인 이제 KTH라든지 이수FC에서 갖고 계신 분은 내일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나머지 이제 다 팔을 거냐 결정할 거고 오늘 대형 포장 따라 붙으신 분도 내일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타로 하셔야 돼요. 오늘 따라 붙은 거는 내일 다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각적으로 조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농심, 오리온 이런 거나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찌글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RS 매도 단가 당연히 7,000원 대드 잡으셔야죠. 그리고 저라면 이거 때립니다. 122경이 너무 높네요. 그러니까 오늘 7,000원 파시고 122격이 위험한 자리입니다. 내일은 다 파셔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상 이런 것들은 선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는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네, 오늘도 10시 반에 또 자료나 구글링한 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선물은 뭐 단순하죠.
427.5에서 때린 거는 425와 이제 오후장을 갈수록 425로 공격 안 해요. 그러면 오버나이트 하세요. 내일 대응하자고요. 선물. 그리고 오늘 오버나이트 전략 콜은 467.5로 내려요. 이제 470 매매하지 마세요. 행사가가 하나 내려요. 467.5. 장 끝날 때까지 아직도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1시간 아직 안 남았네. 0.9 데드 잡고요. 그 다음에 풋은 여전히 382.5 5대 5로 금액 베이스는 뭐 앞으로 10일 동안은 300, 300을 한 200, 200으로 좀 줄이자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도 하십시오. 30만원에서 50만원. 위클리 옵션은 콜은 440짜리. 장 마감 때 하세요. 끝날 때쯤에. 풋은 415짜리. 한 30, 30, 50, 50 양매수 오버나이트 전략 세워봅니다. 요거는 내일 아침에 핸들링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죠.